아, 지금 이 자아 개념에서 심리 검사에서 볼 때, 이하 방어 기제 검사에서 이제 먼저는 MMPI에서 LSE, TCI에서 자율성, 이런 걸 봤을 때는 되게 내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점수가, MMPI에서는 40대 점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SD, 자율성의 척도에서 79라는 말은 되게 이제 내 스스로의 관계에서, 내가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있고 나도 괜찮고, 또 내가 이런 나를 수용하고, 또 내가 이런 건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것을 이하 방어 기제 검사하고 한번 봤을 때, 이하 방어 기제에서 나타나는 방어 기제 검사 중에서 주로 자아 도취적인 척도에서 왜곡이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에서는 나는 괜찮아, 이런 자율성도 괜찮고 또 괜찮아, 목적의식이 좀 낮은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나 대학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이거는 좀 목적의식은 좀 경우에 따라 낮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제가 뭘 해야 나한테 맞는 일인가를 박사하기 전까지 계속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목적의식 빼고는 다 점수가 80대 정도로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내담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하 방어 기제 검사에서 왜곡이 높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내담자 거를 이해하나, 이렇게 좀 이제 연관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곡이라는 것은 이 성숙 단계에서 자아 도취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제 8점이라는 거는 되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왜곡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디스토션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왜곡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주로 아까 말하는 투사, 부정, 왜곡은 아주 어린아이들의 자아 도취적 상태에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뭔가요? 환상을 사용한다겠죠. 내가 거대한 나다. 어렸을 때는 이게 내가 거대한 나다, 전지전능하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울면은 오고, 또 똥 싸면 바로 오고, 뭔가 이제 내 욕구들을 바로바로 충족시켜주니까 내가 전지전능하다고 그런 환상을 갖고 있죠. 아이들이 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공생관계를 지내면서 뭐가 대상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 환상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런 자아가 개별을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마가렛 말러의 심리적 탄생이잖아요, 유아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왜곡이라는 것은 상당히 초기 단계에서의 이런 자아 도취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겉으로 봐서는 정말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은 뭘로 한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하 방어 기제 검사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왜곡이라는 게 종교적 신념에서 매우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신이다, 이런 이제 전부 다 사이버 종교 단체의 공통적인 것들이 이 왜곡을 사용하잖아요. 투사, 부정, 왜곡. 근데 이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이런 부분의 욕구를 위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왜곡을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지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를 비하적으로 한다든지, 또 혹은 너무 타인을 가대평가적으로 한다든지, 부모를 가대하게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왜곡이죠. 나 스스로에 대한 지각과 부모에 대한 지각, 혹은 종교에 대한 지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그런 욕구를 위해서 충족시켜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겉으로 봐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이 내담자가 이제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방어기제 검사에서 본다면. 혹은 가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왜곡에 해당되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이제 지나치게 가장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지각하잖아요. 그 MMPI나 TCI를 본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왜곡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장된 자기 이미지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그러니까 어때요? 대인관계에서는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해서 뭔가요? 나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본 척도나 SOD가 점수가 낮아서 되게 이제 활발하고 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에 대한 방어 기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아도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게 지금 이제 사이비 종교 교주들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지각하는 것들이 왜곡의 극단적인 형태를 지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항상 어떤 기능이 있을 때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 스탠 점수가 지금 이 자아방어 기제는 척도가 스탠 점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10점을 기준으로. 10점이 이제 돼버린다 그러면 약간 이런 경우는 스키조, 이제 현실 판단이 왜곡된 극단적인 스키조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8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나 대상에 대한 혹은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과도하게 지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자아 방어 기제 검사를 자아 개념에서 같이 연결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높은 지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왜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아 방어 기제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성숙 단계하고 거의 같이 떠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이 왜곡을 하니까 이게 중간에 이 단계의 것이 없이 그냥 점프해서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략적으로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승하하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되게 성숙 단계의 방어 기제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겉에서 적응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지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아도취적 단계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감정을 자기가 드러내고 지각하고 보지 않은 경우에는 덮어놓고 가대항 긍정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승하라는 게 서블리메이션인데 원래 우리 안에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어때요? 억제인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억제만 하지 않고 그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부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하는 예술, 문화, 종교, 과학 이런 이제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승하 단계가 되게 높게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이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뭐 오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운동, 취미 이런 부분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어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심리적 갈등이 이 뭐라 그러냐면은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갈등을 맞닥뜨리고 사실은 대면해야지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 승하로 넘겨버리기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진 방향으로 활동은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 회피를 하는 거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은 하지만 이거는 간접적인 표출 방향이지 직접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맞닥뜨려서 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감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부분들에. 그래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드러내놓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8점, 이 스탠 점수가 8점 이상이면은 승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몇 개를 사용하냐면 3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죠.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내적 욕구나 갈등을 그렇게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생산적이고 적응적인 방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자학대적인 부분에서의 점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승하라는 것이 높은 부분은 자학대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성숙한 수준의 방어 기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 자학대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자아 개념은 아까 이제 왜곡에 대한 자아 도취적 부분에선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대처 방식의 이런 그 이하 방어 기제를 적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적응적이고 되게 이제 MMP에서 영본 촉도가 낮아서 되게 사회적으로 적응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임감의 부분에서 좀 점수가 약간 서로 좀 이렇게 비일치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TCI의 점수에서 그러니까 MMPI에서 먼저 점수의 책임감은 57. 그러면 상당히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임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자아 개념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어 촉도가 다 높은데 특히 이제 F-K 원점수를 보면은 17점 점수가 나와요. 그 말은 이제 18점이 넘으면은 나는 정말 과도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이하방어 기제 검사에서 되게 승하라는 걸 많이 해서 내가 괜찮다라는 것으로 다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MMP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뭘 보고 그러냐면 이 K 점수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요 라는 게 전반적으로 높은데 특히 F-K의 원점수를 빼봐서 18점 이상이면 과도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도한 긍정이라는 게 내가 나 스스로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7점이면은 절단점에 해당되지만 과도한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한다. 그럴 때 임상 촉도가 뜨지 않지만 낮은 점수를 봤을 때 5번하고 0번을 우리가 보죠. 아까 0번은 되게 관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9번도 떠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뭔가를 활동을 하면서 본인을 하고 있죠. 활동적으로. 그런데 활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행동으로 본인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런데 5번 촉도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건 5번이 44고 GF가 60세 중반이라는 말은 역할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66은.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하다면 여성의 역할에 충실. 여성의 역할이 뭔가요? 주어진 역할에 충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충실. 딸로서 충실. 뭔가 이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한다는 건 뭐예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내는. 그래서 책임감도 거의 60대 점수잖아요. 50대 후반이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막 열심히 막 영차 하면서 해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면은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역할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를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사고가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영역에서 좀 이런 부분을 더 기술하는 게 필요하죠. 사고가 경직되고, 경직됐단 말은 유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러면 이게 막 죄를 짓는 거. 이렇게 이제 단순한 사고 방식이 된다는 거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SC 때도 나와 있고,
이 순종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활동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역할을 하는 거고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아까 말한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인의 욕구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고는 경직되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혹은 자기가 보여진 세계가 이 종교 안에, 가정 안에 것만 있다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처하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그게 이제 그 사랑 그림에서 나오잖아요. 눈에 눈동자가 없어요. 점만 찍어 놓고. 우리가 사람과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활동은 많이 하지만 이건 활동을 하는 거지 사람과 교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교류를 한다는 게 이렇게 눈도 보고 눈도 마주치고 또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삐져도 보고 싸워도 보고 근데 그냥 사람하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딱 단절해버리고 그러면 하나 원웨이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웨이 티켓 이런 노래도 있잖아. 하나 방향으로만 가면 어때요?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뺑뺑뺑 돌기도 했다가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앉아도 보고 이래야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하잖아요. 이렇게도 해야.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해 원웨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웨이만 가면은 내가 생각한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단절. 그러면 이 교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교류라는 거는 갈등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교류가 진정한 교류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이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투사라는 것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겠죠. 투사, 너 때문에 했어, 너 때문에 했어, 너 때문에 했어. 모두 다 투사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그 투사 과정을 거쳐야지 분리가 되어지고 통합의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해서 물론 이제 힘드니까 생략하지만 단절이라는 방식으로 원웨이만 가다 보면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조율하는 것들이 힘들어요. 계속 군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나 구세 이미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보선 되게 착하고 사람이 멋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 안에 배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배드는 언제 나오냐? 이제 옆에서 바람이 한번 획 지나가면 이제 이 배드가 똥물처럼 이제 확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근데 이걸 평소 때 이제 드러내놓고 싸우고 또 뭐 찢어보고 또 뭐 이렇게 해보고 이래야 돼. 그게 눈동자예요. 근데 이게 없고 손이 없어요. 이렇게 딱. 자, 손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쌤들 사랑해.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한번 확 제가 복싱할 때 원, 투, 빠방 이렇게 이제 복싱 하면은 때려요, 공격을. 이런 게 손이야. 사랑도 하고 한번 이제 사람을 칠 수가 없으니까 복싱 가서 그냥 이 샌드볼을 그냥 하면 얼마나 이게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때려보고 싶은 사람, 야! 하나, 둘, 야! 짜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이렇게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관계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도 그렇고 행동도 경직돼서 항상 좋은 모습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투사검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아져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